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치부나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아야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해온 부모님, 아니면 매일 얼굴을 맞대는 배우자. 놀랍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과 마주했을 때죠.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옆자리 승객, 혹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체 모를 상대에게 우리는 가족에게도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비겁할 정도로 쉽게 털어놓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가장 가까워야 할 혈연보다 생판남인 타인에게 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은 인류가 가진 가장 기묘한 심리적 역설, 바로 낯선 이와의 친밀감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온 가족이라는 관계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죠.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보통 가족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떼려 하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이 말을 하면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한심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짐, 즉 에모셔널 배기지의 공포입니다. 가족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내가 가족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까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평소에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혹은 가장 가감없는 날것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차 안의 낯선 사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기차나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낱낱이 고백하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비용의 부재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일이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백이 나의 일상이나 평판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 익명성의 안전망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단순히 다시 안 볼 사이라서 솔직해지는 걸까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판단받지 않을 권리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내 고민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거나 나를 훈계하려 듭니다. 네가 그때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같은 말들 말이죠. 그들은 나를 너무 아끼기에 나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반면 낯선 이는 나를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이죠. 그들의 무심한 눈빛과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혈연 관계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정죄된 취약성을 끌어냅니다.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 착한 척 페르소나를 써야 하지만 낯선이 앞에서는 비로소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대담하게 내 약점을 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할까요? 생물학적 명령은 우리에게 혈연을 보호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심리적 생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 유대감보다 심리적 해방감을 더 갈구합니다. 나를 규정짓는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잠시 로그아웃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낯선 이의 품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환경은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나 익명 게시판은 현대판 거대한 기차 객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톡방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르는 이들에게 쏟아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나를 전시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서진 나를 공유하는 이 기괴한 이중생활.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가족보다 타인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이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의 소통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다는 그 고립감이 우리를 자꾸만 낯선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낯선 사람만 찾아다니며 내 마음을 배설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현상이 주는 진짜 교훈은 거리의 미학에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이에게 폄하남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나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낯선 이의 시선을 조금만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심리적 여유를 갖는 것, 즉 가족 안에서 낯선 이의 안전함을 구현해내는 것만이 이 역설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곁을 돌아보세요. 당신에게는 낯선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속을 보일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가장 입을 열기 힘든 무거운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만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여행자처럼 무심하지만 따뜻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네 마음은 어때? 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이에게 느끼는 이 묘한 친밀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못한 말을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